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어느덧 주말이네요. 어제는 주가가 급등했는데 또 하루 사이에 주가가 하락하면서요. 변동성이 큰 장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그 전망 가운데 제가 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시장이 위아래로 모두 열려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결국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극강의 변동성에 어떻게 대비할 거냐? 주가가 또 어제 본 것처럼 확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다 비울 수도 없는 거고요. 변동성에 대응하는 것은 결국 어제처럼 올라갈 때 흥분해서 사지 말고 떨어질 때 좀 용기를 내서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심 밀렸고요. 우리도 밀리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냅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0.3% 상승이고요. 코스피는 17포인트 0.6% 정도 하락세로 갑니다. 오늘 딥사이트가 준비되어 있는 시간인데요. 러시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연 푸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일까? 또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이런 게 우려가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들 미리 좀 진단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시장공감 10 첫 코너 잠금 해제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라가는 종목들의 탄력은 약하고 떨어지는 종목들의 낙폭은 조금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거겠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집중해 보겠습니다. 잠금 해제 오늘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살펴볼 특징주들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시장 대비 강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종목들 오늘 좀 낙폭 과대하게 나오는 일부 대형주들도 보이는데요. 좀 보죠. 셀트리온 그룹주는 이번 주 상대 강도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분식 회계에 대해서 증선이 결론 나오기 때문에 좀 시장이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 보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룹주 전반의 강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시총 10위권 내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합니다. 오늘 총 마감 이후에 코스피 200 조기 편입되죠. 계속해서 이번 주 외국인 매도 부담 안고 있는데 오늘 장도 금액 기준 외국인 매도 1위 등 종목으로 LG 엔솔이 올라가 있습니다. 40만 원권 아랫단으로 내려가 있는 흐름 확인이 되네요. 롯데 정밀화학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출발할 때 꽤나 강하게 탄력 받아가며 움직였었는데요. 지금은 상승분 거의 반납했습니다. 2% 정도 강보합 정도 확인되네요. 자, 엔터주 가겠습니다. 엔터주들의 최근 상대 강세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강했죠. 오늘도 시장 대비 견조합니다. SM 3% 정도, JYP는 또 2.6% 올라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리오프닝주가 오늘 시장에서는 그나마 가장 눈에 띄는 강세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엔터주도 들어가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같은 이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오늘 강하죠. 파라다이스가 6% 이상 상승 확인이 되고요. 강원랜드도 외국인 매수 받아가면서 3% 정도 올라갑니다. GKL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고 이로 인해서 여행, 면세, 카지노 어제 오늘 모두 강세 움직임 포착되네요. 자, 중소형 건설주들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도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어제 오늘인데요. 오늘장에서는 이화공영 상당수 강한 흐름 확인이 됩니다. 상한가 진입됐죠. 신원종합개발도 18% 급등이 나고 있고요. 건자재까지 같이 분위기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시장에서 좀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과연 매도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어요. 하루 만에 또 상승을 반납했습니다. 완연한 회복은 언제쯤 올까요?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FOMC 이슈도 좀 지나고 1분기 실적에서 원래 이 1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1분기 실적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 1년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즈음에서 지수가 좀 저점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저점을 지나서 정말로 뭔가 회복되고 있구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뭐 전쟁 이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연초부터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뭔가 시장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 관점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개별 종목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 개별 종목도 너무 길게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뭐 정말 장기 투자를 위해서 저가 매수라는 종목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이익을 또 고정하기도 하고 네. 또 재차 매수하기도 하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좀 병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개별 종목단, 뭐 섹터단으로 전략을 세워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뭐 리오프닝주 그리고 정책 윤 당선인과 관련한 뭐 정책 기대 받고 있는 섹터 이렇게 해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쪽에 더 무게 두세요?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은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방산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출량이 늘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 러시아 침략으로 인해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네. 보이는 만큼 수출량의 치가적인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미국 무기에 투자하고 싶다면 ITA 같은 ETF를 투자하실 것을 말씀을 예전부터 드려왔고 현재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도 최근 들어서 뭐 중동을 중심으로 계속 수출량의 증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공시가 나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뭐 물론 원가라든지 이익률 이런 것들은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뭔가 좀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올해 수출이 흔들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날 그런 섹터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엔터주가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단에서는 비용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의 실적에 대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은 고정비 부담이거든요. 네. 그런 이런 고정비 부담이 인건비와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엔터 관련주처럼 리오프닝 모멘텀은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인플레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종목군들의 선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하나 우리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방금 언급해 주셨던 윤당선인의 정책 관련주들은 아마도 국면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좀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을 했다가 인수위의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많은 이들이 관심 두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좀 개별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이제 종목에 잔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해제 종목은 이겁니다. 오늘 장에서는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최악의 구간은 지난 것인가 점검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최악의 거시 환경. 일단 뭐 국제유가 급등하고 이럴 때만 해도 항공유 가격도 올라가고 정말 상황 안 좋고 여행도 많이 못 가고 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환율도 보셔야죠. 부담이네요.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니까 이 다 달러 부채 갖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유가 보시면 제가 유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곳은 고점이 어디냐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뭐 150달러 고점 찍고 쭉 떨어지면 그 150달러의 고점은 큰 의미 없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유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60에서 80달러 정도의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를 레벨을 크게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올렸을 때 과연 항공사가 부담 없이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소위 오른 유가만큼 비용에다 그것을 전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네. 만약에 비용에 전가할 수 있다면 큰 부담은 아닐 겁니다. 그 두 번째, 환율 문제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료의 급증으로 인해서 경상 쪽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나갈 거냐가 결국 항공주에는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환율도 지금 현재 1230원권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 이게 레벨이 더 올라간다면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서 거시한 경우는 정말로 최악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런 최악의 환경이 지속되겠느냐. 만약에 지속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더불어서 하고 있어서 최악의 환경일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최악의 환경이니까 지금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악의 환경이 좀 지나고 안정적일 때 사야 되는 것인지는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에게 그 판단을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부터, 만약에 없다면,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이죠. 근데 만약에 없다면 이런 최악의 국면에서부터 우리가 베팅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법의 키워드 같은 게 선반영이잖아요. 앞으로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 요소들을 미리 땡겨 본다면 지금 시점에 그럼 뭘 기대할 수 있을지. 두 번째 포인트는 일단 밸류인데 밸류를 평가하려면 우리가 기대 요소와 지금 뭐 주가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대한다면 화물 운임, 화물 운송이 많아진다. 뭐 리오프닝. 그걸 했을 때 밸류 어느 정도예요? 네, 먼저 PR 밴드를 지금 보시면 굉장히 상단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현재 약간 뭔가 이익이 흔들려도 더 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역사적 밴드의 상단 구간은 어떤 종목이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 만약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온다. 그럼 예상보다 여기서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물동량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일은 없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변동성을 가격에다 녹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분기 실적 굉장히 우려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최악의 환경이라서 굉장히 우려했는데 막상 실적을 딱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라는 어떤 실적이 나오면, 그러면 이 PR 밸류는 여기서 확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핵심 포인트, 어쨌든 대한항공은 그 어려운 구간도 화물 운임을 통해서 잘 버텨왔었고, 여객까지 터진다면 그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고, 근데 여객이 터질지 여부는 지금 유가 급등이나 항공권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제한적인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항공 쪽에서 일정 부분 HMM처럼 운임을 계속 상승시켜서라도 누군가 화물을 보낼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실적도 생각보다는 견조하게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밸류에서 봐야 되는 것은 뭐 포워딩한 PR이 역사적 밸류 상단이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네. 과연 예상보다 잘 나올 거 안 나올 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 급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를 뭐 우회를 하든 아니면 뭐 항공 길이가 길어지든 비용이 높아지든 빨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P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올라간 밸류에이션 자체가 큰 부담이 될 거냐? 꼭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김 의원님의 뉘앙스가 좀 느껴지거든요. 세 번째 포인트가 오늘의 결론이 될까요? 역발상 투자로 지금 여러 가지 우려 섞이지만 그래도 잘 버텼을 경우를 생각해서 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발상 투자가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네. 현재 공교롭게도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박스 하단 부분에서 일단은 지지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변수들이 많지만 실적은 일단 버텨주고, 그다음에 여객 수요가 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나 터져준다면,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뭐 노선 조정이라든지 또 러시아의 항공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박스 하단 가격, 최근에 계속 기록했던 이 하단 가격 2만 원 한 중반대 가격을 뭐 강하게 이탈하면서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러지 않고 이 정도 가격에서 계속 방어력을 보여준다면 이 정도 가격에서도 두려워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업사이드가 아주 크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박스의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35,000원 단수 매각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한 32,000원, 3,000원 정도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현재 구간에서의 이 주가의 위치, 그 다음에 반영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잘 견뎌준다면 저는 지금은 오히려 매수 시점이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목표 가격은 32,000원, 3,0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보시죠. 어제 8% 급등 나왔던 카카오, 다시 한번 고지를 향하여. 도대체 고지가 어디쯤으로 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규제 완화 정책 효과 기대감. 지금 윤 당선인은 일단 자율 규제 쪽으로 플랫폼에 대한 좀 그런 의지를 많이 피력했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면서 뭐 어제 올랐다 이거인데, 사실 이거는 뭐 넘어야 될 산들도 아직 있고, 마냥 여기에서 기대감을 키우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과연 규제 완화로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 그 다음에 이번이 역대 그 대선상 두 이제 후보 모두가
거의 최고의 득표를 보였잖아요. 네. 물론 등락이 20만 표에 따라서 누군 당선이 되고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은 이게 이 후보가 좋아서 뽑은 것도 있지만 이 후보는 절대 안 돼서 뽑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 정부의 뭐 누가 됐든 처음에 지지율,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당선되면 내가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평소에 보여주면서 대부분 초반 지지율이 한 7, 80%에서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과연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느냐? 그럼 여론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정책의 방향이 들쑥날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완화 하나 가지고 뭔가 우리가 계속 베팅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너무 무모한 베팅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카카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 네. 카카오의 내면의 어떤 상승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규제 하나 이슈 하나 가지고 우리가 카카오 네이버에 베팅하기에는 너무 좀 위험한 베팅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상승한 부분 8% 뭐 이 정도의 상승 자체가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이슈를 상당 부분 주가에 녹아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규제 완화 이슈가 아니고 과연 카카오가 이 정도 가격에서 메리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격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 지난해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밀려 있으니까 뭐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를 따져보겠습니다. 매출과 비용. 매출은 톡비드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좀 기대 요소들을 안고 있는데 비용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게 예전에 네이버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개발자를 대거 뽑으면서 그 비용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건 뭐 이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매출의 어떤 확대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림을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게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3년 정도 가량을 굉장히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질 걸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이런 매출 성장 속도가 이어지면 우리가 좀 더 높은 밸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밸류 측정에 있어서 이 종목은 뭐 과거에 PS를 봤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PSR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뭐 PR이나 PBR 쪽 관점으로 다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런 비용 증가가 어디까지 나타날 것인가가 관건인데 지금 개발자가 필요한 건 소위 플랫폼 기업만 필요한 게 아니죠. 게임사도 엄청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기업들도 최근에 소프트웨어에 뛰어들면서 개발자는 소위 이제 부르는 게 몸값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비용 증가는 멈추기보다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능력이 좋은 그런 개발자를 뭐 해외에서 수급한다든지 이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 증가가 계속 나타난다라는 건 뭡니까? 매출 증가 속도가 단 한 번이라도 꺾이면 그러면 바로 또 밸류에이션 자체는 크게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의 이익의 전반적인 사이드가 일단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 밸류에 있어서 또 중요한 점은 작은 공급 아닙니까? 결국 시장에 작은 공급이 충분히 되면 밸류를 더 높게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금리도 높아지고 자금도 계속 타이트하게 쥐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매출 증가 속도보다는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계속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이 종목에 상승이 제한된다는 거죠. 빠진다는 게 아니고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많아진다라는 건 상승이 제한된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 대비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게 될 겁니다. 지금 카카오는 뭐 밸류 평가 어떻게 받고 있어요? 네, 지금 먼저 준비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현재 이제 고점을 치고 나서 급하게 떨어졌던 현재의 밸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 고점의 그 라인과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21년에는 무한 확장을 받다가 규제로 인해서 무한 확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내린 거죠. 그러면 만약에 윤 후보가 당선자가 규제를 없애주면 그러면 다시 무한 확장으로 가는 거냐?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피코마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의 기대 효과도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는 카카오는 금융그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두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NFT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금융 연계 산업들의 확산 자체가 얼마나 나타나느냐가 이 종목의 밸류를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인데 그건 우리가 지금 미래 생각하기보다는 확인해 봐야 될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과 하락이 모두 열려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 카카오가 단 한 주도 없으신 분이라면 저는 조정받았을 땐 매수, 조금 올라가면 매도를 통해서 계속 비중 조절하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내 전체 포트에서 일정 비중을 가지고 일정 비중 넘어서면 조금 팔았다가 다시 일정 비중 아래로 내려오면 조금씩 사는 어떤 뭐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저가에서만 사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라면 전자의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후자의 방법으로 가려면 조정이 안 나오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뭐 분할 매수 정도,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약간 주가가 좀 튄다, 그 다음에 밸류 부담이 갈 정도의 단기 급등이 나타난다라고 생각되면 그 정도에서는 빠르게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보는 지금 현재 밸류의 상한선은 어디냐? 그러니까요. 전고점이 한 17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아까 약간 못 미쳤던 것으로 제가 이제 고점을 기억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격과 그 고점 가격의 한 중단 정도의 라인, 기술적으로도 저항을 크게 받을 수 있는 한 12만 원 초중반대 정도의 가격에서는 한번 크게 걸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밸류 밴드 상단에도 걸려 있는 가격이라고 봐서 네. 그 정도 가격에서는 우리가 좀 빠르게 비중을 청산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앞선 프로그램의 전략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출연자도 상단을 걸어놓고 조금 그 타이밍이 오면 매도를 하고 이익을 챙기고 다시 또 쌀 때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주셨는데, 좀 동일한 맥락이어서 카카오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이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건 답변만으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과 카카오 오늘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김종효의 잔금 해제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에 한 번 더 검색하셔서 내용들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잔금 해제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